중에 한 분은 지금 나이가 70대시라고 합니다. 자, 엄청난 질환을 극복하시고 동안 미모까지 얻게 되셨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 비법이 뭔지 두 분을 이곳에 직접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자, 한 분 한 분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아이의 엄마이자 예쁜 손녀의 할머니 허정은입니다. 할머니라고 좀 소개하셨거든요. 손녀가 있는 할머니? 네, 손주 1명, 손녀 2명. 아, 손자 1명, 손녀 2. 네. 오, 그러니까 손주가 셋이네요, 네. 총. 와. 안녕하세요. 항암 치료 8번, 방사선 치료 33번의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은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고 있는 박서연입니다. 이야, 세상에. 아니, 근데 아까 두 분 중에 70대가 한 분 계시다 그랬는데. 제가 70대입니다. 오. 원래 72세 됐습니다. 72세요? 네. 엄청난 동안이신 것 같아요. 진짜. 와, 대단하시다.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몸의 산화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8년쯤에 위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네. 그 당시에 시어머니와 고부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위 내시경을 받았더니 위암 진단과 함께 대장 용전까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땐 정말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구나. 저는 2010년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건강검진에서 유방에 석회가 있다고 해서 조직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검사를 이제 받았더니 유방암이라고 하더라고요. 1년 동안 치료받느라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당시에 어떤 이유 때문에 암이 온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속이 답답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주 차가운 탄산음료로 갈증을 해소하면서 탄산에 달고 짜릿한 맛에 중독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커피를 물듯이 많이 마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페인과 탄산에 중독이 되니까 몸에 염증성 질환들이 계속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커피나 당분이 많은 탄산음료는 아주 대표적인 산성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몸이 산성화되면서 염증성 노화들이 굉장히 빨리 좀 진행이 되셨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이 산성화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감기도 자주 걸렸었고요. 몸도 무겁고 안색도 어둡고 불면증에다가 우울증까지 생기더라고요. 제 몸이 녹슬어 병들어가는 걸 몰랐죠. 그래서 몸속 산성화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네네. 그때부터 알칼리성 식품을 섭취하고 항산화 관리를 하면서 노력을 했었어요. 아니, 지금은 뭐 워낙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밝아 보이시고 피부도 너무 좋고 안색도 굉장히 지금 좋아 보이시죠? 네. 예,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도 어떤 방법을 취하신 거죠? 항산화가 되는 데는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제가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안 먹고 식단을 다 바꾸는 건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고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기 파시고.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육류는 대표적인 산성 음식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산성 음식을 계속 드셨는데 항산화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대신 저는 물을 그냥 안 마셔요. 예? 물을 항상 레몬즙에 타서 예. 레몬수로 만들어서 마시거든요. 레몬즙. 아, 레몬수. 아까 앞서서 연세질환자 김나경 씨도 레몬을 짜서 드시는 걸 저희가 봤거든요. 그럼 그 방법하고 굉장히 비슷하신 거네요?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짜서 먹진 않고요. 레몬 껍질에도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해서 껍질하고 같이 통으로 섭취할 수 있게 농축액으로 먹고 있어요. 아, 하루에 레몬 1개 정도 먹을 수 있게끔 1일 1레몬 하고 있습니다. 레몬을 통째로. 네. 오, 전부 다 먹을 수 있게 해서 드시는 거군요. 오, 레몬. 이 레몬이 아까도 나왔는데 지금 또 이 레몬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레몬에 대해서 건강한 음식이라는 인식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레몬에는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항산화에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성분인 비타민 C가 굉장히 풍부한데요. 사과는 100g당 1.41mg, 치커리는 2.11mg, 바나나는 6.6mg. 그런데 레몬은 무려 52.07mg이 들어있습니다. 와, 아니 사과가 엄청나게 많은 비타민이 있다고 들었는데
레몬하고 비교하니까 사과는 너무 조금 들어있네요. 아니, 레몬에 비타민C가 이렇게 많아요? 네, 그렇죠. 일반 과일에 비교하자면 사과의 약 37배, 또 바나나의 약 8배가 들어있는데요. 성인의 하루 비타민C 권장 섭취량이 100mg에서 최대 2000mg인데 레몬 하나로 하루 섭취 권장량의 절반을 섭취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특히 껍질하고 같이 이렇게 통으로 드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아주 칭찬할 만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레몬의 껍질은 과육보다 비타민C 그리고 식이섬유가 더 풍부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항염 효과를 가진 이 성분도 풍부한데 뭐요? 바로 리모넨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리모넨? 이 리모넨은 네. 굉장히 뛰어난 항염 성분입니다. 실제 실험에서 리모넨 물질은 염증 현상을 유발하는 무려 5가지의 염증 유발 물질에 대한 억제 작용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레몬 껍질 속 리모넨 성분은 몸속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데요. 조직 손상이나 질병 예방 등 노화로 인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레몬을 껍질째 다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허정은 씨의 비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레몬 색깔 옷을 입고 오신 박소연 씨는 어떻습니까? 암 겪고 나면 황산화가 이제 중요하다고 다들 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레몬즙 먹고 있거든요. 아, 역시. 저도 밥은 원래 먹고 싶은 밥 차려서 먹고 또 레몬즙을 물에 타서 항상 냉장고에 네. 넣어두고 시원하게 마시고 있어요. 역시. 크게 앓으신 경험이 있어서 두 분 다 정보에 빠르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레몬을 통으로 다 드시는 거면 너무 시지 않습니까? 전 생각만 해도 막 치가 오거든요. 네, 저도 예전에 레몬을 마트에서 사서 짜서 먹었는데 네. 그때는 정말 쉬워서 많이 못 먹었거든요. 지금도 생각만 하니까 막. 네, 지금 치가 제가 나와요. 먹는 방법은 그렇게 쉬지 않고요. 아, 그래요? 오히려 레몬 한 개를 그냥 하루에 다 섭취하면서 네. 동시에 물도 많이 마실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은 다 레몬수로 드신단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럼 수시로 이렇게 드시는 거네요? 또 요즘은 좀 덥잖아요. 덥죠. 그럴 때는 탄산수에 얼음을 넣고 시원하게 음료수처럼 마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가요? 두 분 다 정말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원래 이렇게 동안에 피부 미인이셨나요? 아니면 좋아지신 건가요? 아니죠. 사실은 전보다 안색이 맑아지고 피부가 좋아지니까 과거에는 못 들었던 동안 소리까지 듣게 되더라고요. 두 분이 사실 과거에는 노안이셨다고 합니다. 허정호 씨는 흰머리도 있어 보이시는 사진이에요. 저 때가 나이가 어떻게 되실 때예요? 저 당시에 30대 중반이어서 30대 중반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크게 놀랐어요. 죄송해요. 나도 모르게. 저 때는 오히려 예. 제가 나이보다 많아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음. 그러고 나서 레몬즙을 많이 먹고 다양한 항산화 관리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약간 몸이 디톡스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피부가 좀 환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디톡스. 야, 이 전문 용어가 나왔어요. 실제로 하셨기 때문에 이게 입에 착착 붙는 거잖아요. 디톡스라는 말이 해독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디톡스는 해독을 나타내는데요. 레몬 디톡스도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이거 거예요. 많이 하시던데. 네. 해독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몸속의 나쁜 염증, 또 산화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는 몸을 어느 정도 해소시킨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레몬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항염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구나. 실제 실험에서도 레몬 유래 나노베지클을 세포에 투여하였을 때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이 감소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이 증가된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아까 염증 노화를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항산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약간 몸속에 노화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물질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박소연 씨도 이 설명을 듣고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네. 저도 이제 암투병 하면서 변해버린 피부 안색 때문에 고민이 정말 깊었는데 그때 레몬을 껍질째 꾸준히 섭취하면 네. 얼굴이 좀 환해진다더라 뭐 예. 이런 얘기를 듣고 예. 섭취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런데 지금은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인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듣고요. 예. 진짜 시작하길 잘했다 생각하고 있어요. 예.
정말 시간을 거꾸로 달리시는 두 분입니다. 예. 레몬이 이 실제로 항노화에도 도움이 좀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항산화가 결국 사실 항노화라는 얘기랑 같은 말인데요. 실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레몬 추출물을 매일 섭취한 주의 수명이 약 3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노인성 안구 질환, 탈모, 흰머리의 진행이 느리게 진행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항노화에 도움을 주는 거죠. 네. 두 분의 피부 상태도 살펴봤는데요. 두 분 모두 나이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으십니다. 네네네. 특히 박소연 씨는 70대라는 나이가 정말 무색해질 만큼 네네. 얼굴빛이 환하고 좋으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진짜 피부가 진짜 화장 두껍게 하신 거 아니죠?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좋으시지? 와, 대단하시다. 네, 이렇게 몸이 약 알칼리성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혈액 수치들도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두 분 다 암을 겪고도 굉장히 항산화 관리를 잘하고 계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몸이 그럼 어느 정도 항산화되면서 알칼리화 되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분들처럼 지금 몸속에 약 알칼리성이 되면 자연히 노화와 좀 멀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시각화한 신기한 실험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두 개의 비커에 하나는 산성이 강한 용액, 하나는 레몬수가 담겨 있는데요. 여기에 두 개의 고등어를 넣고 약 24시간 후의 변화를 관찰해 봤습니다. 24시간 후 산성 용액에 있었던 고등어는 형체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손상된 것이 확인되었지만 반대로 레몬수에 담궜던 고등어는 형체가 거의 변화되지 않은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등어 살이 탄탄하게 유지가 된 겁니다. 레몬의 항산화 기능이 보면 볼수록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산화를 해내신 두 분도 정말 대단하세요.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식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고 레몬수 마시는 건 꾸준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변화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두 분이 관리를 참 잘하셨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렇게 항산화 관리가 잘 될 정도면 또 다른 건강 관리 방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허정희 씨 하나 소개해 주시죠. 제가 피로가 좀 잘 쌓이는 편이에요. 족욕이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 회복에 좋아서 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에 늘 족욕을 해줍니다. 족욕. 네. 족욕 너무 좋죠. 예, 하고 있으면 잠이 스르르 옵니다. 예. 또 다른 방법 뭐 있을까요? 무리해서 고강도 운동을 하면 항산화 관리에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저강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요? 바닥에 누워서 다리와 팔을 위로 들어 올려주고 손을 모은 채로 상체를 들면서 다리 사이로 총 쏘듯이 팔을 뻗고 예. 원래 위치로 돌아오며 손목과 발목을 흔들어서 마무리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무리한 운동은 아니네요. 네. 예. 실제로 누워서 손발을 위로 든 상태로 네. 손목과 발목을 흔들면 네. 몸의 긴장을 풀면서 모세혈관에 자극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 세포의 재생을 도와 노화를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레몬즙을 드신다면 운동 후에 생길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나 활성산소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으셨을 수 있는데요. 바로 레몬 껍질에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 때문입니다.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피로를 줄이고 항산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식물성 플라보노이드는 운동 후에 생성되는 젖산, 또 암모니아 등 대사 폐기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골격근 세포의 정상적인 대사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네. 자, 허정원 씨의 우리 비법을 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박소연 씨께서 소개해 주실 만한 어떤 관리법 있죠? 네. 저도 저강도 운동을 해주고 있어요. 왼발과 오른손을 치고 네. 또 오른발과 왼손치기를 반복해요. 이걸 굉장히 수시로 하고 있어요. 예, 예. 집안에서도 하고 네. 밖에서도 하고 네. 하루에 3분 정도 시간 내서 짬날 때마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하면 제법 땀도 나거든요. 그렇겠죠. 이렇게 땀 뺀 후에는 시원하게 레몬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네. 노폐물 배출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땀을 흘렸으니까. 네. 예, 이게 아까 말씀하신 디톡스가 아닐까 싶네요. 자, 이렇게 노폐물 배출을 잘하셔서 그런지 나이살도 좀 없어 보이십니다, 두 분은. 실제 이제 두 분의 체성분 검사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몸이 항산화가 잘 돼서 체지방과 내장지방 모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딱 보면은 군살이 전혀 없어 보이세요. 실제로 레몬이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레몬 디톡스 주스를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체중과 비만도를 평가하는 BMI 지수가 감소된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레몬 추출물은 지방 생성 단백질 발현을 감소시킴으로써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는군요. 인슐린 저항성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콜레스테롤 합성 증가에 도움을 주면서 지방세포의 기능 및 균형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야, 이 레몬에 이런 기능이 있었다는 거 오늘 또 새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특히 껍질째 섭취해야 된다는 사실 꼭 저도 기억할 테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레몬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입에 계속 침이 고여가지고. 왠지 그러실 것 같아서 예. 제가 오늘 좀 가지고 왔거든요. 덥잖아요. 예. 시원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레몬 술을요? 일반적인 레몬즙이랑 좀 다르네요. 아, 소리만 들어도 아주 청량하다. 이게 여름에 진짜 운동한 다음에 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어우, 너무 상큼한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저희한테 이렇게 분배해 주신 양이 예. 레몬 1개 정도 양인 것 같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원액으로 짰을 때. 네. 그럼 이렇게 항상 하루에 레몬 1개 정도 양을 드시는 건가요? 네, 이렇게 먹으면 하루에 한 개씩 네. 껍질하고 같이 충분히 먹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물도 많이 마실 수 있어서 네. 일석이조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너무 부담이 없는데요? 네. 저도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몸을 항산화하는데 물을 마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이야기들 하세요. 근데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을 해도 물 마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레몬수로 마시면 물을 좀 거부감 없이 많이 마실 수 있어서 좋아요. 건강한 삶을 되찾은 허정은 씨 그리고 박소연 씨 두 분을 통해서 레몬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앞서 만났던 체내 산성화로 아직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셨던 두 분의 연세 질환자분들에게도 레몬즙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쇄 질환자 두 분은 약 2주 동안 비슷한 강도의 운동과 일반식을 병행하면서 산성화된 몸을 알칼리성으로 바꾸는 데 도움되는 레몬즙을 섭취했는데요. 과연 2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연쇄질환자 박은선 씨는 알칼리성의 레몬즙을 꾸준히 마신 후 혈당 수치까지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너무 다행이다. 또 다른 연쇄질환자였던 김나경 씨 역시 혈액 수치는 물론 두 도전자 모두 안색이 한층 더 밝아진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산성화된 몸이 좋아졌다니 너무 뿌듯해요. 편리하게 레몬즙 챙겨 먹어가면서 건강 챙기겠습니다. 화이팅! 다행이다, 진짜. 엄청 고민하셨잖아요. 예. 아무래도 섭취하셨던 레몬즙이 산성화된 몸을 알칼리성으로 바꾸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몬즙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레몬즙은 일반 식품이라 특별히 정해진 용량은 없지만 빈속에 섭취 시 속쓰림이 느껴진다면 식후 섭취를 권장하고 또 레몬즙을 물에 조금씩 희석해서 양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껍질째 드시기 위해서는 농약에 대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레몬인지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세 분의 전문가 선생님들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좋은 정보 전해주신 아름다운 두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연쇄 질환의 법칙을 찾아내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질병의 법칙.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I'm so sorry.